안녕하세요. 대기업 한중입니다. 자, 오늘 신성 S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가 오늘 22%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신성 ST 기업 분석 영상을 촬영을 할 때마다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역시 결국에는 상승 트리거는 뭐다? ESS다. 이 신성 ST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트리거는 항상 ESS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도 이 ESS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는 좀 봐야겠죠. 제가 제목을 이제 국회가 말아주는 ESS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한국 반도체의 전력이 사실상 가장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전력 관련해서 ESS 관련주들이 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신성 ST도 그렇고 뭐 서진 시스템, 뭐 최근에 이 상장한 코넥스에서 넘어온 이 한중 NCN스라는 기업도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관련 이슈들, 그리고 들어온 수급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좀 함께 보면서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돕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산업 포럼 2024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과학기술 개발이나 이 산업 개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전기와 망이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확충 필요성을 좀 강하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가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시장에 퍼지면서 재생에너지 쪽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 세제 지원이 아니라 전력이 부족하고 전력망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삼성전자 이 평택 캠퍼스에서. 그래서 특히 이 탄소 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부족을 큰 어려움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전력망을 통해 자기들한테 전력을 달라. 그럼 자기들이 싸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만큼 지금 전력이나 이쪽에 이제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삼성전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시장에서 그거를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구간들, 그리고 돈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좀 살펴보면요. 결국 ESS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5월 달에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쪽, 이 신성 ST의 최대 고객사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ESS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도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게 이제 거래대금 500억 이상, 그리고 상승률은 20% 이상 이렇게 나왔던 봉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건데,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거래대금까지 동반해서 나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ESS 시장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ESS 이슈를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관련 기업인 이 신성 ST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때였나요? 아마 6월 18일 날 이때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는 이제 유럽 인터배터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관련해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 7% 정도 주가 상승이 좀 이뤄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S 관련해서 인터배터리가 이제 끝나고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그만큼의 하락폭을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봉 자체를 좀 형성을 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좀 유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매물대가 좀 두터운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져주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소화해야 되는 매물대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을 통해서 차차 저점을 높여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평선이 현재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 시점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이후에는 이 구간들을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과연 박스권을 형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강했던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그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키움증권 쪽에서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다수 유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만큼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은 이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이 투자 신탁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내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 물량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개인이랑 거의 뭐 엇비슷하게 물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 투자신탁 쪽에서 12,000주가 좀 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단발성 수급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신탁 쪽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자리를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ESS 관련해서 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 최대 고객사가 LG 에너지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이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공장을 잠정 중단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랑 ESS 관련해서 이제 생산하는 라인이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잠정 중단이 되었죠. 근데 그게 악재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거는 2026년도에 이제 진행이 될 거였어요, 양산이. 근데 그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애리조나주는 이제 공장 건설을 잠정 중단하지만 다른 기존에 있었던 공장들 중에서 라인을 ESS 전용 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앞당겨서 이 ESS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자체를 좀 악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의 생각 전환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